제가 대구에 출장을 와서 여기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공무원분들 교육 받는 곳인데 연수원의 숙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숙소 모습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심플함의 극이죠, 그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TV도 있고 제가 오늘도 강의를 두 곳을 다녀왔어요. 어떤 그 엔지니어 관련된 뭐 이런 회사 한 군데, 그다음에 한 군데는 금융권이었었고, 엔지니어링 분야는 임원분들이었고 저는 다 남성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계는 중간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이분들 두 조직 다 제가 오늘 했었던 내용이 후배 코칭이었었어요. 그 후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코칭의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코칭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가 코칭을 하고 내가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해야 되는 그 대상,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대는 칼 만하임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세에서 25세 사이에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만이 갖게 되는 어떠한 뭐 이런 뭐 가치관, 그래서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구 집단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17세에서 25세 요 말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돈 벌기 이전까지 그때 역사적인 사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경험을 받아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에 선배들을 보고 정말 옛날 어르신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이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고, 또 우리 세대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후배, 우리 요즘 MZ라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또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만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대를 그냥 크게 나눈다면 베이비붐, 저 70년대 태어난 사람 X세대, 그 다음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이 이제 G세대, 이제 Z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X, Y, Z가 됐고 다음에 다시 A로 돌아간다 그래서 알파세대, 베타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베이비붐, X, 그리고 MZ세대라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베이비붐, X, MZ, 베이비붐, X, MZ 요 세대를 볼 때 이들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세대를 이해를 할 때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 세대의 서로 다른 경험에서의 어떤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이제 개인의 경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가장 큰 차이는 형제 수예요. 제가 항상 교육을 갈 때마다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형제 수 이제 손 들어보기 한번 합니다. 그러면 베이비붐하고 X세대가 이제 이렇게 섞여 많이 계시니까, 한 명 손 들어보세요. 나 외동이다. 거의 없고, 둘 아주 약간 있고, 셋 제일 많고, 넷 좀 있고, 다섯 간간히 있고. 형제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친구가 이제 딸만 다섯인 아이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걔네 집에 놀러를 한번 가면은 저하고 남동생하고 형제가 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귤을 사. 그러면 뭐 10개 깜짝 봉다리 뭐 이렇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 딸만 다섯인 걔네 집에 놀러를 가면 애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뭐 귤을 사도 한 박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그 신발 신는데 귤이 항상 한 박스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자기 책가방에다가 귤을 잔뜩 넣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안 하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왜 의사 그 주인공 5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자 의사 전미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회식 같은 거에 밥을 먹으면 엄청 많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제 친구들이 물어요. 그러면 오빠가 위로 셋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가 많으면 많은 집에서 성장을 했다. 자, 경쟁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생존 본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20살 이런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선생님은 이런 세대 사람이야. 우리 때만 해도 지금하고 달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20살 애들, 우리 엄마는 나 귤 까서 입에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베이비붐, X, 밀레니얼로 내려오면서 가장 큰 차이가 형제의 수라 그랬잖아요. 형제의 수가 적어지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케어할 때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마 기억을 할 텐데 베이비붐부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집 꼴을 못 면한다 이거 아시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 그 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여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이제 자녀의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 형제의 수가. 제가 이제 요즘에 제 교육을 듣는 분들께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 자녀 수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이 하나예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두 명이 좀 많고, 세 명, 셋만 되면 와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야 셋이나 돼? 뭐 이런 거. 넷 오늘도 넷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쌍둥이였더니 쌍둥이 아닌데 넷. 그랬더니 다들 막 애국자야 막 산하 제한이라는 걸 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왜 다자녀에 우리가 그 아파트 분양 특혜 주잖아요. 80년대에는 외동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 이치를 한번 보면 형제가 많아 집안에서 경쟁을 경험해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거. 근데 아랫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단 80년대부터 출생률이 1.7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들인 거죠. 엄마 아빠 둘이 결혼을 해서 두 명을 낳지 않아 1.7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풍족하고 배려를 많이 받고 성장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피드백을 하고 업무를 뭐 이렇게 할 때 그 이전 세대에 만약에 형제가 많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 한 반에 60명, 70명인 곳에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 막 물어봐야 돼. 막 다가가야 돼. 막 도전해야 돼. 그럼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다 떠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야. 애들이 너무 편하게 많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뭐 피드백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엄마 아빠가 아이 하나 둘 있는데 직접적인 피드백을 관심 있게 보여줬던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그럼 네가 알아서 와서 나한테 물어봐야지. 뭐 예를 들어 뭐 맨땅에 헤딩해 우리는 다 혼자 배웠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실의 학급의 아이들도 줄어들었잖아.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주고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 직원이 내 후배가 내 조직원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하고요. 그 업무에 대한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야 얘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내가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세대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업무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배웠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알아. 느낌으로. 그리고 또 업무에 그게 인사이트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애를 키워. 우리 애가 막 태어났는데 누워있어요.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고개 가놓다고. 그러다가 뒤집어. 그럼 마치 진짜 막 대단한 무슨 뭐 쇼를 한 것처럼 집이 아주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다가 앉아. 그러다가 이거 잡고 일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10개월쯤 되면 막 세 발자국 걸어. 그러면 세 발자국 걷던 거 우리 막 달력에 표시하고 막 이랬다고요. 10개월에 우리 아이가 세 발자국 걸었어. 근데 며칠 있다가 얘가 막 5발자국, 7발자국 막 걸어. 그러면 막 진짜 뭐 거의.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걷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가지고 막 열광을. 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상사가 알고 있어야, 선배가 알고 있어야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물론 뭐 내 새끼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뭐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또 너무 많은 또 그런 이렇게 입을 댄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또 잔소리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두 개 교육을 다 피드백을 이야기를 해서 피드백에 어떠한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피드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특징들이 좀 크게 보였던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개별화예요. 같은 MZ라고 해도 그들이 다 달라.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어떤 피드백을 선호할까.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윗세대가 생존 본능이 있어서 막 이렇게 디밀고 했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2번이나 강의를 해서 생각난 김에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